위치를 고정해 놓고 하면은 잘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숙제인데, 역시 한 번 읽은 글을 평생 까먹지 않는. 독해 온라인 강의 중에 글 읽기의 본질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어떤 학생에게 필요한 강의인가요? 글을 한 번 읽고 잘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줄 읽고 그 다음 줄 읽을 때 어때요? 내가 그 전에 뭘 읽었지? 까먹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책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단 한 권의 책도 안 읽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강의입니다. 그럼 강좌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강좌의 목표입니다. 정말 한 번 읽은 글을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방법만 알면 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을 몰라서 이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커리큘럼을 보니까 8가지 방법으로 나뉘던데 저는 솔직히 좀 생소하더라고요. 비주얼 싱킹이라는 게 잘 모르겠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한 번 읽은 거를 잘 기억하려고 할 때 핵심이 우리가 문자라는 그런 소리 정보를요, 장면이라는 시각 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는 듣는 거 잘 까먹는데요, 어떤 장면은 잘 기억납니다. 이 원리는 우리 DNA에 박혀있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계속 그 시각 정보로, 장면으로 상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비주얼 싱킹이고요. 한 번 읽은 글을 평생 기억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럼 기반 결합이란 무엇인가요? 글을 시각 정보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시각 정보로 바꿀 때 우리가 어떤 장면 위에다가, 그래서 기억력 천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장소에다가 내가 외워야 될 단어들을요,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력 방법 중에 하나인 기반 결합이라고 해요. 이 방법을 쓰면요, 기억이 오래 갑니다. 특히 내신 시험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 기억할 거 많잖아요. 그때 네. 탁월한 아주 효과를 볼 거예요. 그럼 발음 변환과 연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발음 변화는 우리가 우리가 전화번호 할 때 8282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8282 빨리 하다 보니까 어때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씩 발음을 바꾸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지식과 연결해 본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기억력 천재들이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학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문장끼리의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문장끼리를 연결하는 것이 역시 독해의 아주 기본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을 계속 찾아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거를 연결 훈련이라고 하고요. 흔히 말하는 이것이 바로 독해력의 기본입니다. 5번째로 어려운 글도 이해하는 법 예시라고 적혀 있는데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로 바꾸려고 할 때 되게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 되게 쉽잖아요. 누구든지 장면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주의 해봐요. 벌써 이걸 시각적으로 바꾼다? 좀 느낌이 안 좋죠. 이런 민주주의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도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예시를 드는 거죠. 6번째에는 어휘력 기르는 법으로 한자 학습이 적혀 있는데 한자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려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자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글을 읽을 때 어려운 글들은 거의 다 한자가 바뀌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 학습은 약간 고리타분하게 옛날부터 하늘 저까지 이렇게 외우는 것은 현대 맞지 않아요. 사실 한자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글말에 있는 그 발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간 현상이라는 한자어를 만났을 때 모자와 세자와 간자의 한자 모양을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발음 새가 가늘다라는 뜻을 갖는다는 건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 학습하는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그 단원에서 연습합니다. 7번째로는 관계도가 적혀 있는데 관계도를 잘 짤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관계도를 그린다는 것은 글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개념어들이 서로 비슷한 개념인지 또는 반대의 개념인지를 표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역시 독해력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본주의 하면 또 반대말이 뭐가 있죠? 공산주의. 글 속에 아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왔다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서로 반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고 그리고 그 특징들을 정리해 나간다면 구조적인 독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어떤 글을 읽을 때 개념어끼리의 관계들을 의식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논리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 중에 발례를 통한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판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논리를 기른다는 건요, 사실은 발레가 있을까를 상상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논리력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뜬구름 잡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시를 많이 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A라는 사람도 안경을 쓸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안경을 쓸 수 있고 그 두 사람 다 안경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 다 안경을 쓰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다에 대한 예시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시를 통해서야 누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했을 때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안경을 쓴다는 것에 대한 예시 중에 없는 거니까요. 결국엔 논리력을 기른다는 것은 어떤 문장, 명제에 대해서 예시를 모두 다 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역시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될 거예요. 이 강좌에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수업 같은 거, 이렇게 강의 같은 걸 들어보면요, 선생님 혼자 이렇게 떠들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걸 풀고 난 뒤에 그 선생님이 워낙 머리가 좋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딱 풀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그 한 땀 한 땀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다 꺼내 펼쳐 보여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제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훈련하고 숙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좀 자부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재 내용에는 어떤 지문들이 실려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것을 듣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지문을 발췌했고요. 또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서 발췌했고 심지어 수능 지문에서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글을 읽으면 우리의 상식도 넓어지고 중학교 내신 대비도 되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국어, 수능 국어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도록 지문을 구성해 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필독서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이기적 유전자 같은 필독서에서도 제가 지문과 개념을 발췌해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강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실패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랑 시간을 정할 거예요. 예를 들면 3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듣겠습니다 하면 3시에 딱 저희들이 제가 강의 찍은 것들을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들은 뒤에 30분 안에 숙제가 나갑니다. 바로 제가 그대로 설명했던 거를 다시 그대로 설명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30분 동안 강의를 할 건데 30분 동안 강의를 들은 다음에 어때요? 다시 그 아이도 30분 동안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이가 잘 들었는지를 빠른 속도로 재생해서 보고 오케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그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